와, 여러분, 드라마 김부장 진짜 액션 체급이 미쳤습니다. 1, 2화 엔딩에 이어 이번 3화에서도 아주 숨 쉴 틈 없이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요. 이번 3화는 성한수가 겉으로는 평범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동네 관장님처럼 보였지만 김부장이 민지를 찾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자 자신이 따로 준비해둔 이동식 작전 통제실, 즉 최첨단 벙커 차량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철은 북한 공작원 박강성과 맞붙는 순간부터 이 아저씨는 그냥 장르가 다르구나 싶은 미친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준 회차였습니다. 특히 성환수와 김 부장이 특임국 요원들의 포위를 뚫고 태권도장 옥상에서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낙하 탈출을 감행한 뒤 벙커 차량을 타고 본격적인 민지 추정 레이스를 시작할 때의 그 전율은 정말 장난이 아니었죠. 사화에서도 김 부장, 성환수, 박진철의 숨막히는 액션이 기다려지는데요. 자, 그럼 과연 김 부장은 북한 암살조 박강성을 가볍게 참교육하고 민지의 추정 레이스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공개된 사화 예고와 원작 웹툰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바로 시작할게요. 마지막 장면에서 박강성이 강혜령의 친구 찾기 위치 추적 기능을 이용해 김 부장의 등에 총구를 겨누며 3화가 끝났는데요. 4화에서는 그의 형인 박영광과 김 부장 사이에 얽힌 과거사가 본격적으로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북한 리응령의 야비한 거짓말에 속아 공작원 부대에 강제 입대했었던 김 부장은 자신의 이름은 잊은 채 73번으로 불리며 매일 생사의 갈림길을 걷는 지옥 같은 훈련을 받았는데요. 이곳에서 김 부장의 인간성을 지켜준 유일한 소울메이트가 바로 66번 박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작전에서 박영광은 터지는 폭탄을 막아내며 사망하게 되는데요. 박영광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김 부장도 스스로 머리에 총구를 겨누며 삶을 포기하려 했지만 박영광은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김 부장의 생존을 원했고 결국 김 부장은 친구의 목까지 어떻게든 살아남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탈출해 남한으로 넘어온 김 부장이 죽은 친구를 잊지 않으려고 그의 번호였던 66번을 자신의 평생 코드네임으로 삼은 건데요. 3화 에필로그에서 박진철이 이름을 물었을 때 73 아니 66이라고 고쳐 말하던 장면이 바로 이 서사와 연결되는 대목입니다. 당연히 김 부장은 구구절절 변명할 위인이 아니지만 리응령의 이간질에 완전히 가스라이팅 당한 박강성은 내가 형을 배신해 죽이고 번호까지 훔쳤다며 눈이 돌아가 복수의 칼날을 휘두를 텐데요. 예고를 보면 박강성과의 싸움에서 김 부장도 꽤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피를 흘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딸바보 김 부장이 고작 이 정도로 민지찾기 레이스를 멈출 리가 없죠. 초인적인 맷집으로 박강성의 공격을 따돌린 뒤 박진철과 극적으로 합류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박진철에 의해 형의 진짜 죽음과 리응령의 더러운 음모를 알게 된 박강성이 오히려 아군으로 돌아서서 리응령에게 역대급 큰 엿을 날리는 사이다 전개가 펼쳐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한편 김 부장은 금리빨의 아지트까지 찾아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3화에서 성환수와 함께 강국철의 추격을 따돌리고 성환수의 벙커 차량을 통해 민지의 핸드폰 위치를 찾아낸 김 부장이 도착한 곳은 대포폰 사기 채팅이나 치고 있는 일진 양아치들의 본거지였습니다. 시간 좀 걸리겠다는 성환수의 말에 김 부장은 시간 없다며 양아치가 되기로 하는데요. 양아치들에겐 역시 매가 약이라는 걸 보여주듯 앞을 가로막는 녀석의 멱살을 잡고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릴 기세로 한 놈만 무자비하게 담가버립니다. 그 괴물 같은 전투력 말렘의 포스에 완전히 압도당한 주변 애들은 감히 덤빌 엄두도 못 내고 홍해 갈라지듯 길을 비켜줬었죠. 김 부장은 바로 대장놈이 있는 내부로 돌격하고 뒤따라온 잔챙이 패거리들은 성환수가 맡아 깔끔하게 정리해버립니다. 그곳에서 김 부장은 하트키링이 달린 민지의 핸드폰을 발견하지만 이 우두머리라는 놈이 민지 사진을 보고 어젯밤 예뻐해준 개구나 라며 선을 넘는 개소리를 내뱉죠. 그 순간 김 부장은 완전히 폭발해버리는데요. 이건 참교육이 아니라 거의 멸망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민지를 찾지 못했는데요. 그놈은 민지를 직접 본 게 아니라 민지의 통화 기록을 보다가 통화 목록에 있던 아빠를 잘못 누른 것이었죠. 게다가 민지의 통화 목록에 있던 또 다른 이름 강혜령이 사실은 세상 둘도 없는 절친인 척 위선 떨며 민지를 빵셔틀처럼 부려먹던 악질 가해자였다는 진실까지 까발려지는데요. 딸이 학교에서 얼마나 외롭고 피눈물을 흘렸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김 부장은 깊은 자책감에 빠집니다. 그렇게 알아낸 단서로 민지의 핸드폰 이동 경로를 이어서 추적하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조폭 금리빨의 차량 정보를 알아내 마침내 민지가 갇혀있는 금리빨의 아지트까지 찾아낸 거죠.
그 사이 이빨을 갈며 타이밍을 노리던 조폭 금리빨은 본격적으로 대기업 주학건설 주광찬 회장의 목줄을 쥐고 협박 포문을 열기 시작하는데요. 귀하신 외동딸내미 주애리를 평생 교도소 콩밥 먹이기 싫으면 토달지 말고 당장 거액의 현금을 준비해서 혼자 나오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으로 보이죠. 주광찬은 이미 남 실장의 뒷조사를 통해 딸 주애리가 저지른 끔찍한 짓을 다 알고 있었죠. 예고편에선 주광찬이 주애리를 엄하게 혼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오히려 괜찮다, 아빠가 다 덮어줄게 라며 사이코패스 같은 비뚤어진 부성애로 딸을 안심시켜요. 가해자인 자식을 따끔하게 혼내고 바로 잡아줘야 할 부모의 역할은 애초에 개나 져버린 채 자식 교육을 완전히 괴물 양성 코스로 시키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 조혜리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아나모인 괴물로 자란 거겠죠. 어쨌든 주광찬은 혼자 오라던 금이빨의 경고를 가볍게 무시하고 비서실 남 실장을 비밀리에 보내 금이빨 일당을 통째로 처리하라는 무서운 지시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고편을 보면 금이빨과 주광찬이 피 튀기게 육탄전을 벌이는 액션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정황상 두 사람의 잔혹했던 과거사 회상 장면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과거 재개발 철거 용역 시절 금이빨이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검을 주광찬에게 덤볐다가 처참하게 박살이 났던 것이죠. 그때 주광찬에게 잔혹하게 길들여진 장면일 수 있는데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주광찬을 나락으로 보낼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마침 주혜리가 민지 처리를 부탁했을 때 주광찬을 협박하는 용도로 쓰려고 군말 없이 넙죽 나섰던 거였죠. 금이빨은 민지가 완전히 숨이 끊어진 줄 알고 냉동 창고에 넣어둔 채 주광찬과 밀당을 시도했으나 반전 말레빈 민지는 사실 악착같이 살아있었습니다. 결국 민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금이빨이 주혜리를 살인자로 만들어야 주광찬을 협박할 수 있기 때문에 민지를 진짜로 없애려 들 텐데요. 하지만 공작원 딸 아니랄까봐 우리 민지는 바로 냉동창고 문을 안에서 굳건히 잠가버리고 버티기 작전에 돌입합니다. 문제는 그곳이 냉동창고라 영화의 기원에서 어린 여학생의 체력으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의식이 흐려지는 지옥 같은 추위 속에서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애타게 떠올릴 존재는 오직 세상에서 가장 든든했던 아빠 김 부장뿐일 겁니다. 한편 특임국 강국철 국장 역시 집요하게 김 국장의 뒤를 쫓으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데요. 김 부장이 민지의 위치를 쫓아 전방으로 돌격하는 동안 뒤를 받치는 철벽 방어전은 전 국가대표 성환수가 단독으로 막화하게 될 듯합니다. 성환수는 순수 맨손 격투와 누군가를 지켜내거나 시간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서 진짜 빛을 발하는 최강의 캐릭터죠. 끈질기게 쫓아온 강국철과 특임국 요원들을 상대로 성환수가 역대급 발차기를 펼칠 텐데요. 강국철은 성환수의 무시무시한 다리 강력을 만만하게 보다가 아주 제대로 한 방 먹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 화려한 전면전의 대가로 아쉽게도 성환수의 첨단 벙커 차량이 폭파되는 뼈아픈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드디어 모든 방해 요소를 힘으로 찢어버린 김 부장은 금밑발의 조폭 부하들을 하나씩 자근자근 눌러가며 민지가 갇힌 냉동창고의 최종 위치를 캐묻습니다. 그 시각 민지는 냉동창고 안에서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예고편을 보면 김 부장이 조폭들을 다 쓸어버리고 마침내 냉동창고에 도착해 문을 열며 경악하는 모습과 민지가 쓰러져 있는 장면이 교차 편집되어 흐르는데요. 원작을 보면 민지는 바깥 상황을 살피다가 기회를 보고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즉 김 부장이 창고에 도착했을 때 민지는 이미 그 자리에 없고 차가운 바닥 위에는 민지가 손가락으로 눌러 쓴 아빠 미안해 무서워라는 글씨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죠. 결국 사화는 민지를 거의 찾을 뻔했지만 엇갈려버리는 안타까운 회차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지근한 액션은 저리 가라라는 듯이 매회 숨막히는 타격감과 추적전을 제대로 증명해내고 있는 드라마 김 부장은 소지섭 배우의 액션은 말할 것도 없고 각 잡고 시동 걸기 시작한 최대훈, 윤경호 배우의 액션 포텐도 절대 들러리가 아닌데요. 셋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전투력 말렘을 찍고 있어서 보는 재미가 확실히 살아있죠. 여기에 원작에는 없던 특임국 소속 정상화와 세탁소 임시가 앞으로 어떤 포지션을 가져갈지도 중요해 보입니다. 이들이 끝까지 강국철의 편에 설지 아니면 김 부장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사화도 진짜 제대로 터질 것 같은데요. 오늘 3화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